미국과 중국의 도를 넘는 패권 경쟁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쪽에서는 당장 중국과 경제 관계를 끊으라며 연일 한국을 상대로 집요한 종용을 이어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에 편입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갈등은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이로 인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자주의를 기반 삼아 경제 발전을 이어왔던 인도와 유럽연합을 상대로도 상식밖의 대응을 내놓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못한 인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개입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과 독자적인 경제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중심의 또 다른 경제 블록을 구축하자며 관련 대응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9일 인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잘 알려진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은 오늘날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으로 인해 한국과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9월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경제동맹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패권 다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태평양으로의 세계적인 돌진과 주요 강대국에 부여되는 초점에서 간략히 언급되지만 정책 토론과 문학은 종종 서울의 중요성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해역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더해 신해양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싱크탱크인 ORF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국가로 한국과 인도가 손꼽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나라의 경제동맹 구축은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 출범에서 분명한 것은 이 지역에 의미 있게 참여하려는 의도다. 이미 인도태평양에서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되는 인도에게 이는 양자 관계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과 뉴델리는 각자 해양지리 및 지정학적 역량, 그리고 외교정책 방향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의 두 핵심 국가이다. 또한 ORF는 한국과 인도의 새로운 차원의 경제동맹체 구축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하고 독자적인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력에 더해 인구대국인 인도의 엄청난 시장 잠재력이 결합된다면 미국과 중국도 더 이상 두 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ORF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동맹국들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의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을 배제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더해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육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며 한국 기업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함으로써 러시아와 여러 경제 관계를 맺어왔던 한국 측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를 상대로도 상식밖의 외교 대응에 나섬에 따라 인도 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인도와 끊임없는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과 파키스탄에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국 정부가 테러 제재에 동참하라며 가히 내정 간섭과 다름없을 정도로 인도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싱크탱크인 ORF는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국과 인도의 경제동맹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뉴델리의 동방정책과 서울의 신남방 정책의 융합을 통해 양국 간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독자적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의 맥락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뉴델리가 서울의 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도를 핵심 국가로 선정했다. 신남방 정책과 동방 정책이 발사되라면 양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은 더 광범위하고 의미 있는 협력을 육성하기 위한 완벽한 만남의 장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인도 방문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인도는 신남방 정책을 뛰어넘어 사람과 번영 그리고 평화에 중점을 둔 3P 플러스 접근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2023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이 된다. 따라서 이 싱크탱크는 한국과 인도가 맺은 이 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인도 경제는 물론이고 다자주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지속하려는 아세안과 환태평양 국가들에게도 크나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탄력적인 공급망과 기후 대응은 물론이고 신흥 핵심 기술과 글로벌 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연결성이 협력의 핵심 영역이지만 인도태평양의 맥락에서 이 모든 것은 해양안보 협력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두 나라의 경제동맹은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신흥강대국 진영을 출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안보를 망라하는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막강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인도의 싱크탱크인 ORF는 인도태평양 동맹이 미국과 중국에 좌우되지 않는 강력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신 항만 기술과 강력한 해상안보 시스템이 절실한데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디지털 인프라와 자동화된 항만 시스템은 물론이고 환경 친화적인 자율선박을 비롯해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모든 무역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도의 거대한 시장까지 결합된다면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국적 선박의 수송 능력 확대와 더불어 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기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맞물려 추진된다. 그의 비전을 가능하기 위해 정부는 해양경제와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싱크탱크는 조선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국방과 상업적 목적에 이르는 모든 해양 부문에서 종종 큰 기회를 놓쳐왔던 인도로서는 천군만마와 다름없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싱크탱크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최근에도 인도의 조선기업인 힌두스탄 조선소가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통해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 한국의 조선기업인 STX 또한 인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가일과 손잡고 LNG 조선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한국과 인도의 경제동맹 구축은 인도태평양 경제에 크나큰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싱크탱크인 ORF는 인도가 올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이를 한국과의 경제동맹 구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허용한 이후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받은 쓰라린 경험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서는 지역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디지털 경제 및 개발의 발전 외에도 인도는 민주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치적으로 의지가 있는 국가로서 한국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고 있다. 결국 인도 싱크탱크의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다져왔던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이 미중 갈등이라는 신냉전의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